요즘 활약 많이 보셨습니다. 주의 법안 많이 발의하셨대요. 네. 낙태 관련 법안도 있고 또 재해법 관련한 것도 있고. 네. 세월호 관련된 법도 네, 있고. 세월호 관련 법도. 중요한 건 서울시장 네. 그거 아닙니까? 온통 관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만나뵈러 왔는데. 세월호 쌍용차 해고 노동자 법률 대변인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의 편에 섰던 거리의 인권 변호사. 국회에 입성해 초선으로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 득표율 1위를 기록. 재선 성공 후 당대표에 도전하며 40대 기수론의 상징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로 뛰어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당이 좀 활기차고 능동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최근 정치의 보폭을 넓히며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정치권 세대 반란을 일으킨 박주민 의원을 집중 분석합니다. 최근 정치권에 1970년대생인 이른바 40대 기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 전당대회에서 1등 최고위원이 됐고 또 당대표 도전에도 나섰던 분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상임위보다 뜨거운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연일 충돌하는 모습이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실상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네. 부딪힐 이유가 없었죠. 최근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검찰이고 또 검찰을 은밀히 통제하겠다 이런 시도를 안 하면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정상화로 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론조사 보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나왔고 지금 박 의원도 이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에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서는 미래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많은 검찰의 행동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미래 권력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역할 또 힘이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든지 네. 또는 그런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뭐 여론전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과거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단순히 기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다른 정책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근데 임대차 3법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세 물량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 급등이라는 이른바 이제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때라든지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그 임차 기간을 늘렸을 때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다면 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